우수한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이르면 2024년에 양산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최근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기존 계획보다 6개월 앞당겨 실시한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거침없이 착착 진행 중인 우리의 KF-21 전투기. 다양한 시험평가를 거치며 그 실력을 쌓고 있는 중인데요. KF-21이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KF-21은 노후 전투기들 상당수를 대체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입니다. 4.5세대라고 하지만 기본 어떤 전투기 형태는 스텔스 개념을 도입하는 등 4.5세대로서는 상당히 앞서 있는 그런 디자인의 전투기이기도 하죠. 작년 7월 KF-21 전투기 CJ1호기가 최초 비행한 이후에 최근 5호기까지 순조롭게 시험 비행을 마쳤는데요. 그리고 최근 잠정 전투용 적합평가를 무사히 통과했다고 합니다. 기존 계획보다 6개월 앞당겨 실시한 건데요. 순조로운 시험 비행과 다양한 시험 평가에 성공하면서 KF-21의 적기 전력화를 위해 잠정 전투용 적합평가도 당겨지게 됐다고 합니다. 사실 잠정 전투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원래 예정이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잠정 전투 적합 판정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이거를 어느 제한적으로라도 전투 용도로 쓸 수 있다라고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한 셈이고, 근데 양산이라든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서두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죠. 그러면 KF-21은 그간 어떤 시험 평가를 받고 있었나요? 작년 7월 CJ1호기의 최초 비행 이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200회 가까운 시험 비행은 물론이고 올해 1월에는 처음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죠. 3월에는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 즉 에이사 레이더의 탑재 시험도 거쳤고 다양한 무장 분리 시험에도 성공했습니다.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분리 시험과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분리 시험도 통과했는데요. 미티어 발사 때는 미사일이 기체에서 떨어져 나온 뒤에 점화했다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는 기체에 장착된 상태에서 점화한 뒤 발사까지 성공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지금 마하 3의 속도로 25km 밖의 표적을 명중시킬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앞으로 적어도 고고도, 저속, 초음속 등 전 비행 영역에서 무장 분리와 기총 발사 시험을 시행해서 무장 안전성과 성능 검증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후 연말쯤 양산 계획이 승인되면 개발사인 KAI와 양산 계약을 체결해 2024년부터 양산을 시작하고 오는 2026년 전력화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즉 KF-21을 만날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모쪼록 몸 건강히 교육 잘 받고 세상에 등장하길 바랍니다. 그 폴란드에서 FA-50에 반해서 KF-21의 개발도 같이 가자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예, 그렇게 보도가 나왔죠. 폴란드가 같이 개발하자고 손을 내민 상황인데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 폴란드와 전투기 개발을 같이 하게 된다면 유럽 시장의 라팔, 유로파이터와 경쟁할 때 유리한 상황이 펼쳐질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제 폴란드가 나도 유럽 국가다 그러면서 뭐 현지에 생산한 KF-21을 제시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참 두고 봐야죠. 그러면 폴란드는 왜 KF-21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나요? 글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기존의 어떤 전투기 도입선들하고는 별개의 어떤 독자적인 전투기 조달 채널을 만들려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타이푼이나 라팔 같은 기체들도 새로 도입하기도 약간 애매할 뿐더러 무엇보다도 폴란드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냥 직수입하는 것보다는 개발비를 투자해서 기술이 이전받은 다음에 폴란드 국내에서도 면허 생산을 하고 싶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사실 그러려고 지금 관심을 보이는 거고, 현 시점에서 미국은 F-16보다 더 좋은 거를 폴란드에서 면허 생산하게 할 것 같지는 않고 유럽연합 쪽에서도 유로파이터나 타이푼 같은 거를 아예 폴란드 국내에서 면허 생산하게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은 지금 폴란드 입장에서는 어떤 외부 간섭을 최대한 덜 받으면서 전투기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그나마 제일 성능이 좀 나오는 게 KF-21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즉 KF-21이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국내에서 면허 생산이라도 해야겠다 싶을 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요, 만약에 개발 투자가 결정이 된 후에요. 예. 이런 것들이 우리 군에는 어떤 의의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일단 최소한 폴란드가 보기에 4.5세대 전투기로서 꽤 앞으로도 긴 기간 동안 운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이게 전투기 개발이라는 게 늘 그렇지만 개발비가 원래 예정대로 딱딱 맞아떨어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사실은. 이 KF-21조차도 정말 초기에 예상했던 것보다 비용이 꽤 늘어난 상황이고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으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인도네시아 외에 추가로 더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나라가 있는 거는 우리에게는 반가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폴란드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도 우호적인 어떤 국가이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반대가 적을 확률이 높아요. 즉 나름 수월한 어떤 합작선이라는 거고, 설령 예정된 예산을 초과하지 않고 그대로 딱딱 맞아떨어 진행이 된다 쳐도 누가 개발비를 추가로 투자한다? 그거는 우리가 살 수 있는 KF-21 가격이 요만큼이라도 떨어져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어떤 투자선이 많아지는 거는 우리에겐 반가운 일인데, 다만 이게 유로파이터 같이 너무 공동 개발할 때 우리 쪽 비용을 줄이려고 그쪽한테 비용을 너무 많이 부담하게 해서 협상이 틀어진다든가, 아니면은 그쪽 요구 조건이 늘어나면서 또 조별과제식으로 막 엉뚱하게 넘어간다든가, 이런 일은 없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하고의 합작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는 기술 이전을 받고 라이센스 생산하는 그 정도인데, 뭐 폴란드 자신이 아마 그런 식으로 갈 걸 원할 것 같아요. 그리고 희망 회로를 조금 더 돌려보면은 지금 사실 이 KF-21을 아예 그 기반으로 5세대 전투기로까지 개발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플랜은 있어요, 계속. 근데 문제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냐, 이게 문제였는데, 폴란드 정도의 파트너가 분담을 해준다고 그러면은 장기적인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 거죠. 다만 그렇게 될지 어떨지는 두고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